왕이 되고자 한다면 피를 보아야 한다. 충신들의 목을 베고 어린 조카의 왕자를 빼앗은 수양대군. 그날 밤 궁궐 깊은 곳에서 숨죽여 지켜본 궁녀의 비밀 일기가 밝히는 충격적인 진실. 과연 계유정난의 배후에 숨겨진 또 다른 음모는 무엇이었을까? 역사가 말하지 않은 그날의 이야기,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단종 2년 어느 가을밤 수양대군의 미래와 반란 계획. 먹빛 같은 구름이 달을 가린 계유년 10월의 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경복궁 담장 너머로 바람소리만이 스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촛불 하나 켜진 수양대군에 거쳐 안쪽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섞여 들렸습니다. 창문에 드리운 그림자는 마치 독을 품은 뱀처럼 일렁이고 있었지요. 오늘 밤이 되어야 합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소. 김종서와 황보인, 저들이 단종을 이용해 우리를 제거하려 합니다. 먼저 손을 쓰지 않으면 우리의 목이 달아날 것이오. 수양대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단단했습니다. 방 안에 모인 한명회와 권람, 그리고 그의 신복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지금 이 밤에 내려질 결정이 조선의 운명을 바꿀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군께서는 염려 마십시오. 신들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밤 김종서와 황보인을 제거하고 나면 어린 임금님은 손쉽게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명회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야망의 불길이 번뜩였지요. 그는 오래전부터 이날을 준비해왔습니다. 단종은 불과 12살 어린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고 그 혼란은 수양대군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문종 형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어린 아들을 부탁하셨소. 하지만 나라가 위태로운데 어린아이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소? 이것은 반란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일이오. 수양대군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그 울음소리는 마치 죽음의 전조와도 같았지요. 흔들리지 마시오. 오늘 밤 우리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것이오. 후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중요치 않소. 중요한 것은 조선을 강하게 만드는 일뿐이오. 수양대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고 그 모습은 마치 왕관을 쓴 듯한 형체였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필체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그가 쓴 한 글자 한 글자는 충신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시오. 한 명도 살려두어선 안 돼요. 그날 밤 수양대군의 명령은 바람을 타고 궁궐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숨죽인 발걸음들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조선의 운명은 그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종서의 관저, 불길한 예감과 경고. 같은 시각 한성부 북쪽 고급 관저에서는 김종서가 등불 아래 앉아 국사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나이 이른을 바라보는 노신하의 얼굴은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듯 주름이 깊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운 독수리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세종대왕 때부터 나라를 위해 헌신해온 그는 이제 어린 단종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대감, 늦은 시각인데 어찌 아직 쉬지 않으십니까? 노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종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불길한 꿈을 꾸었다. 세종대왕님께서 피를 흘리며 나타나시어 조심하라고 하시더구나. 그의 말에 방 안이 순간 차갑게 식었습니다. 창밖에서 갑자기 까마귀가 울었고 그 울음소리는 마치 죽음의 전령 같았습니다. 대감, 수양대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그와 한명회가 자주 밀담을 나누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측근이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김종서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야망이 어디까지인지를,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그 야망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밤이 될지 내일 밤이 될지 모르지만 그들이 곧 움직일 것이다. 황보인에게도 전가를 보내라. 그리고 김종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바깥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급박한 리듬의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김종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늦었구나. 그들이 왔다. 아직 칼집을 벗기지도 못한 채 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종선은 담담한 표정으로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긴 인생에서 이런 순간을 얼마나 많이 예견해왔던가. 문이 열리고 수양대군의 신복들이 칼을 빼든 채 들어섰습니다. 김종서, 내 죄를 알고 있느냐? 김종선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도 조소도 아닌 체념과 깨달음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내 죄라. 충성을 다한 것이 죄라면 그렇다. 나는 죄인이다. 김종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순간 칼날이 번뜩였고 평생을 나라에 바친 충신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창호지 문을 물들였고 그 피의 색깔은 마치 단풍이 물든 가을 산과도 같았습니다. 궁궐 담장 밖 병사들의 침입과 사륙의 시작. 경복궁의 담장 밖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병사들이 숨죽여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고 눈빛에는 공포와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신복 정분이 그들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하는 일은 반역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 김종서와 황보인은 이미 제거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궁궐 안에 그들의 신복들 뿐이다. 병사들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움직여라.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정분의 명령에 병사들이 담장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는 가을 낙엽 위를 걷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담장을 넘은 병사들은 궁궐의 뒤편으로 흩어졌고 수양대군이 미리 준비한 내응자들이 문을 열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비명은 동궁 근처에서 들렸습니다. 잠에서 깬 시녀의 비명이었고 그 소리는 금세 칼날에 잘려나갔습니다. 1명, 2명, 단종을 지지하는 신하들이 잠자리에서 끌려나와 처형되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저항을 시도했지만 준비된 반란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한 신하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그의 말은 칼날에 끊어졌습니다. 궁녀들은 숨을 죽이고 벽 뒤에 숨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오늘 밤 이후로 조선의 역사가 바뀔 것임을,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음을. 멀리서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반란의 성공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궁궐의 뜰에는 피웅덩이가 생겼고 달빛은 그 피를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병사들은 계속해서 움직였고 반란은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어린 단종의 침소 쪽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린 임금은 이미 깨어 있었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유모 하나만이 남아 그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두 사람 모두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김종서 할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어린 단종의 물음에 유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종서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그리고 곧 그들의 방문도 열릴 것임을 말입니다. 왕의 침소, 어린 단종이 맞이한 운명의 밤. 어린 임금 단종의 침소는 그날 밤 유난히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12살 소년의 눈에 비친 세상은 혼란과 공포로 가득했지요. 궁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칼 부딪히는 소리에 떨고 있던 단종은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폐하, 수양대군마마께서 아련을 청하십니다. 나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종은 자신의 삼촌인 수양대군이 칼을 든 병사들과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양대군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단종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요. 숙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밖에서 들리는 비명은 무엇입니까? 단종의 목소리는 어린아이답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조선의 임금다운 위엄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문종의 아들답게, 세종의 손자답게 말입니다. 폐하 김종서와 황보인이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들이 폐하를 이용해 나라를 어지럽히려 했지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미 처리했습니다. 수양대군의 목소리는 진정성이 느껴질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의미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지요. 단종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죽음이 반역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김종서 대감은 아버님께서 절대 믿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어찌 반역을. 단종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양대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폐하, 어리신 나이에 나라를 다스리기는 너무 버거우신 일입니다. 지금은 강한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신이 폐하를 도와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그 말은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단종은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자신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숙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단 한마디, 그 말 한마디로 단종은 사실상 왕좌를 내어주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이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되었습니다. 폐하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폐하께서는 안전하게 계시면 됩니다. 신이 모든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수양대군이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단종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어린 임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눈물이자 왕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그 빛은 마치 세종과 문종의 슬픈 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찌해야 하나요? 단종의 속삭임은 밤바람에 스러져 갔습니다. 그날 밤 조선의 운명이 바뀌었고 어린 왕의 짧은 통치는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피로 물든 궁궐 권력 이양과 수양대군의 승리. 새벽이 오기 전 궁궐은 이미 수양대군의 소나기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 그리고 그들의 신복들이 모두 처형되었고 그들의 목은 한양거리에 효수되었습니다. 피비린내가 궁궐 여기저기에 남아 있었고 궁녀들은 눈물을 삼키며 그 자국들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대조전에 앉아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한명회와 권람이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도 같은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나라가 안정을 찾았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꾸민 반역을 평정한 것은 하늘의 뜻이다. 수양대군의 말에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반박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김종서와 황보인의 편에 서 있던 이들도 이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력자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폐하께서는 어리시니 내가 대리청정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는 반역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일임을 명심하라. 수양대군의 선언에 대신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조만간 수양대군이 왕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궁궐 담장 밖으로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반역을 꾸미다 죽었다는 소문, 수양대군이 나라를 구했다는 소문, 단종이 이제 명목상의 왕에 불과하다는 소문이 한양 곳곳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백성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대군께서 직접 나서셔서 민심을 안정시키셔야 합니다. 한명회가 건의했습니다. 수양대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두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보일 자비로운 모습, 신하들에게 보일 결단력 있는 모습,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조선이 시작된다. 더 강하고 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수양대군의 선언은 마치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세조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역사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권력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단종은 공식적으로 수양대군에게 대리청정을 맡겼습니다. 어린 임금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힘이 이미 수양대군에게로 넘어간 상황에서 저항은 무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누군가의 한탄이 궁궐의 한 구석에서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금세 바람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숨겨진 증인, 궁녀 금선의 비밀일기. 궁궐의 깊은 곳,
낡은 벽장 뒤편에 숨어 있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궁녀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금선,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를 모시던 궁녀였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일어난 모든 일을 지켜본 숨겨진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밤 궁궐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으로 남긴다. 후세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하기 위해 금선은 작은 비단천에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이 발각되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러나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그녀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조카인 단종을 위협했다. 김종서와 황보이는 반역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어린 임금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그러나 수양대군의 야망 앞에 그들은 무력했다. 금선의 글에는 그날 밤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누가 그를 도왔는지, 어떤 말로 단종을 위협했는지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이 기록이 빛을 볼 날이 오길 바란다. 그때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세조가 된 수양대군의 진짜 모습을. 금선은 글을 마치고 작은 비단천을 말아 도자기 항아리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방바닥 아래 깊숙이 묻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현덕왕후마마, 문종대왕마마, 세종대왕마마. 용서하소서. 저희가 어린 임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금선의 기도는 깊은 밤 고요함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그 별빛은 마치 역사의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로부터 2년 후 단종은 결국 왕위에서 물러나 노산군으로 강등되었고 수양대군은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또 2년 후 단종은 영월에 유배된 채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습니다. 금선의 비밀일기는 오랜 세월 동안 묻혀 있다가 300년 후 궁궐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일기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아니면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역사는 기억합니다. 계유정난의 그날 밤 궁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지금까지 세조의 반란, 그날 궁궐에서 무슨 일이를 들어주셨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권력 교체의 순간, 계유정난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산군의 광기, 폭군인가, 희생자인가를 다룰 예정입니다. 조선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 정치적 야망과 인간적 비극이 교차하는 세조의 시대를 함께 여행해 보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다음 편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다양한 조선 역사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다음 조선 야담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